우리 민족사는 위로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환인의 한나라. 이것이 환단고기에 의하면 약 3301년간 지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다 증거를 댈 수 없지만 현재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3300년이나 됐으면 왕이 몇 명이나 됐을까? 만약에 그대로라면 암만 안 돼도 한 7, 80명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현재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전에 내려오는 이름은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명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7명이 원래 왕이었다고 하면 3300년을 7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한테 한 500년씩 돌아가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500년씩 통치했다 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7명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환인의 한나라가 어디쯤 있었겠느냐? 이거는 현재까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카로 근방에서 있었다. 그리고 환웅이 거기서 남한 거 아니냐. 또는 저 서쪽에, 중국 서쪽에 천산산맥 근방에 있었다. 그러니까 환웅이 세운 배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이런 유물하고 결합시켜 보면 대강 이 바레만 연안 지역 이쯤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으로. 그러면 이 지역이니까 발카로에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어요? 동남쪽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천산산맥 있는 여기서 왔다. 이 지역에서 왔다. 이러면 어때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새로운 고고학적인 유물로 봐서 이렇게 멀리서 이동해 온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에서 이동해 왔다. 이 가까이에서 이동을 해 왔다. 이렇게 또 보여진다. 이 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만리를 이동해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인의 한나라는 현재까지는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냥 옛날 기록으로만 말한다면 그냥 하늘나라, 신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만 인식을 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동해 오면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다, 이 원주민들에게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 이리 주장을 했어. 이것은 그 신라에서 그 우상국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큰 사자로 나무로 갖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 가져갔어요. 그래 놓고는 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너가 말 안 들으면 이거 풀어버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겁을 내가 항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옷도 훨씬 잘 입었고 뭐 가진 이 문화 수준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어때요? 와, 저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후예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것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라는 우리 민족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한나라를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시작은 환웅이 이동해 와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연, 신시를 연 때부터가 이걸 개천이라 그러잖아. 그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다가 나라를 처음 세웠다.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 민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데 그 어디, 그들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 나라가 환인의 한나라고, 그
그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한 200여 년이 되는데 그들이 미국에 와서 나라를 세운 미합중국이 출발한 나라부터 자기의 역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들이 건너온 청교도 그래서 영국의 역사까지도 어때요? 그들의 역사로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영국에 뿌리를 둔 나라지만 오늘날 미국하고 영국은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영국에서 뿌리를 둔 나라는 미국만 있어요. 캐나다도 있죠. 또 영국에 뿌리 둔 나라는 뉴질랜드도 있고 영국에 뿌리를 둔 나라는 호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환인의 한 나라에 뿌리를 둔 나라는 오늘날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갈라진 나라는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2갈래로 갈라져 나갔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12갈래로 갈라져 나갔다. 또 9갈래로 갈라져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해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대강 현재는 이 바레만 연안 지역 여기라고 봅니다. 요것이 지금 빨간 색깔에 있는 게 이게 연영성이에요. 연영성.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하북성.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몽골 자치구예요. 요 세 개의 지역에 만나는 연영성 서쪽 그리고 몽골 자치구 남쪽 그 다음에 하북성 동쪽 요 지역이 요하강 상류 지역이에요. 요하강이 이렇게 상류 지역이에요. 요 밑에 또 대릉하가 있어요. 대릉하.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문명의 아주 중심 지역이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환웅이 내려와서 처음 나라를 세웠다. 신시를 세웠다라고 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백산 아래, 태백산 신단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태백산 신단수는 나무를 말합니다. 태백산 아래 또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건설했다 할 때 그 태백산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백두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왜 백두산하고는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왜 백두산이냐 하면 이 동북아시아 이 전체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백두산이. 백두산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제일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붕에 해당되는 게 백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아래에 이 백두산 영역이라는 거죠. 이 아래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백두산 아래에 새로운 나라 해서 신시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해서 뭐다? 귀신 신자를 써서 신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마을, 도시, 나라를 세웠다. 신시를 세웠다. 이래. 신시를 세웠다는 말은 새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새 나라를 세웠는데 보통 선진민족이 또는 선진부족이 후진부족에 와서 나라를 세울 때는 주로 어떻게 세웁니까? 정복 국가를 세우죠. 그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그 영토를 다 뺏었었대요.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정복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문명이 발달한 고도의 그 평화국가였나 하면 그 토착민들에게 여기에 사람이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죠. 여기에 사람이 산 것은 현생 인류만 하더라도 이미 이 지역에 정착한 것은 4만 년 전이에요. 이 지역에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인이 여기 와서 정착한 게 4만 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세운 이념이 어떠냐? 바로 이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뭐예요?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라고 표현되고 토착민들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지만은 그 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외래 선진 문명이 들어와서 그 토착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국가를 세운다. 이런 이념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세우면서 소위 말해서 선진문화 문명을 가진 부족이나 민족이 와서 후진 문명을 가진 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들의 이익,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건 인류사에 내가 아는 법인에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정복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이랬지 그들을 돕는다 이런 건 없었어요. 이 환웅은 일단을 데리고 와서 이 지역 사람들을 어때요? 이익되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라고 나중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환웅이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냈다는 것만 해도 어때요?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감히 몇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니냐. 요즘 누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김홍신 작가님 같은 분이 이런 대서사시를 쓰면서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제세이화,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홍익인간은 아는데 제세이화는 대부분 몰라요. 제세이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을 말하면 이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하늘이란 것은 이 선진 문명이에요. 그 한인의 한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법치, 문명, 도덕을 이 원시인들이 사는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그대로 그 법도를 여기에 실현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겠다.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겠다. 이게 제세, 이화, 이라는 것은 이치, 이치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를 말하는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올 때 몇 명 왔다고 돼 있어요? 3,000명의 무리를 끌고 왔다 이래요. 우리가 볼 때 몇 명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훨씬 후대에 고주머니가 나라를 세울 때 동부에서 도망갈 때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자기하고 3명 친구들 데려가서 나라를 세웠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조금 거짓말이에요. 그건 약간 좀 좀 추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고주머니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 있는 나라에 가서 왕이 된 거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 3명 갖고 나라 세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렇게 금방 그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시 말하면 4,000년이나 더 앞선 시대에 3,000명의 무리를 끌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 무리가 큰 무리예요, 작은 무리예요? 엄청나게 큰 무리예요. 그 당시에 보통 시족이나 부족들이 그저 몇십 명, 몇백 명 사는데 3,000명이 이동해 왔다. 그 당시에 이 지역 토착 세력은 100명, 200명도 무리 지역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동해 온 사람이 3,000명이 왔다는 건 굉장한 거대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이동해 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원시 채집하는 수준을 훨씬 넘었어요. 거기 벌써 형벌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벌써 법률이 있었다, 규칙이 있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곡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벌써 농경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단순한 원시 부족들이 아니고 상당히 문명을 가진 하나의 어떤 소위 말해서 초기 국가 형태를 띈 그런 문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신실을 건설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징표가 있었어요. 즉
이 선진 부족으로부터 이동해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부족 출신이다. 이 부족 출신이라서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다. 천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늘 자손들이 왕이 되니까. 그 징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징표가 우리 임금이다 하는 징표가 뭐예요? 옥새 아니에요. 그죠? 옥새를 딱 쥐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임금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 징표를 천부인이라고 그래요. 천부인.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이다. 신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 천부인 세 개가 뭐예요? 첫째가 청동거울이에요. 거울. 두 번째가 청동검이에요. 세 번째가 청동방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하고 검하고 방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거울하고 검하고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인데 청동기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청동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무기를 썼다는 거요. 어떤 제사 지내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워낙 귀하기 때문에 이건 신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데 썼고 이것은 제례를 지내는 그 추장이 또는 군장이 제사장이 그 징표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징표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또 남아있는 게 어디에 남아있다? 우리가 무당이 구슬할 때 방울을 흔들고 뭐예요? 칼을 흔들고 거울을 흔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라는 것의 핵심은 그걸 갖고 거울은 검은 정의를 해서 거울은 어떤 우리의 본마음, 원초적인 형상이 없는 근원을 말하고 다시 불교로 말하면 뭐가 된다? 공이 되고 검은 뭐가 된다? 형상이 없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뭐예요? 정의가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검이에요. 검이 상징하는 정의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법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대중에게 실행될 때는 중생은 어때요? 옳고 그른 것 맞고 통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깨우쳐 주면서도 그들에게는 그런 행동을 해도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또 검으로 단죄도 해야 되지만 용서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고 감사하는 뭐다? 방울, 자비를 말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천손이다 하는 징표니까 그 말은 이 자손들은 청동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 빼고는 누구도 청동기 제조 기술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이미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요즘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어디 원시 사회에 갔는데 문명사회에서 온 사람 핸드폰 딱 쥐고 있고 이러면 딴 사람들은 그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그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그 지역민을 다른 한편에서는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은 문명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유지된 나라가 몇 년이냐 이것이 1565년이나 지속이 됐다. 1565년이나 지속이 됐고 또 그때 남아있는 이름이 몇 명이에요? 18명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런. 그 18명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18명이다 하면 나누면 1인당 한 80년씩 돌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나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딱 18명이었다기보다는 남아있는 이름이 18명이다. 이래 주로 이름이 남아있을 때 보면 첫 번째 사람하고 끝 번째 사람은 확실히 사람들이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확실하게 뛰어난 행적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 27명, 8명 27명 다 외우나? 여러분들 내 사료가 싹 불타버리고 내가 조선시대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다 하면 결국 다 못 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다는 건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좀 쓰고, 그 다음에 태종이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좀 쓰고, 세종이 어떻게 나라를 잘했다는 거 좀 쓰고, 중간에 거 좀 빼먹고, 선조 때 뭐 어떻게 임진왜란 일어났다 좀 쓰고, 그 다음 또 빼먹고 가서 영조 정조 때 좀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했다 쓰고, 그 다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 지나치면, 더 잊어버리면 뭐만 남는다? 태조하고 고종만 남는다. 그런 데서 이 1년이 삼국유사를 쓸 때는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환인 시대는 누구? 환인 한 사람만 쓰고, 환웅 시대는 환웅 하나만 쓰고, 당군 시대는 당군 한 명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인의 아들이 뭐고?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뭐다? 당군이고. 그러니까 환인은 얼마쯤 살아야 된다? 한 3000년 살아야 되고, 환웅은 한 1500년 살아야 되고, 당군은 몇 년 살아야 된다? 한 2000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당군은 47명이거든요. 47명 가운데 맨 마지막 끝에 당군이 마지막에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당군이 똑같은 이름이니까 당군이 한 2000년 통치하다가 끝에 어디 갔다 그랬어? 구월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됐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3대가 이 세 개의 나라가 그냥 3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조몽 아들이 누구고 왕거이고 왕거이 아들이 누구다? 이성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한 500년 통치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뭐다? 독살당해 죽었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능이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축약해서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근데 이 환웅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14대 환웅인 자오지천왕,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치우천왕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치우천왕은 청동기를 가지고 제기로만 쓴 게 아니고 무기로 썼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청동기로 뭘 만들었다? 투구를 만들고, 청동기로 갑옷을 만들고, 청동기로 창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 전쟁에 나가니까 돌창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상대가 안 됐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 치우천하고 싸워가 황제가 백전백패했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투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떡 쓰니까 사람들이 볼 때 머리에 뭐가 났다? 뿔이 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투구 아시죠? 튀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났고 얼굴이 구리 모양으로 쇠로 돼 있고 불을 입에서 품고 한번 이렇게 휘어지면 어때요? 불이 나고. 그러니까 쇠가 부딪히니까 불이 날까 안 날까? 불이 나겠죠.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벌써 이미 청동기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그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막 무적이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어쨌든 이런 환웅이 세운 나라가 배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자손이다. 이래 말하고 그러면 개천, 하늘을 처음 열었다는 개천절은 당군을 기념해야 돼요? 환웅을 기념해요? 환웅을 기념해요. 이 당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환웅이 신씨를 처음 연 날을 뭐라고 한다? 개천일이다. 개천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월 상순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3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오해가 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 다음에 개천절 이런 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한다? 당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군이 아니에요. 이건 다 누구다? 환웅천왕이 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환웅 시대를 거쳐 내려가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민족이 와서 살았는데 토착에도 부족들이 다 그냥 원시인처럼 살까? 토착들도 그래도 시족이나 부족을 이루고 살까? 시족이나 부족을 이루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족이나 부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 선진 이 소위 이 천황족들이 결국은 이 토착민의 여자, 그러니까 아무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토착의 귀족 여자하고 어때요? 결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부인 아니라도 두 번째 부인이라도 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자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럼 이 자손은 아버지로 보면 뭐다? 천황족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로 보면 피가 섞였죠. 그러니까 같은 천황족 아래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라시대에 이런 급을 뭐라 그래요? 앞에 거를 성골이라 그러고 뒤에 걸 뭐란다? 진골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도 가보면 브라만 안에도 1등급, 2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퍼져나가니까 결국은 이 천황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천황이 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천황인 사람, 그 순수 혈통만 천황이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천황이지만 어머니가 그 지역 토착 세력의 부족장인 그런 사람의 사이에 난 아들은 오히려 그 천황족이지만 그 토착 세력에 가서 어때요? 왕이 되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장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황만 있고 나머지 이 부족장들은 다 지역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그 부족장들도 다 누가 된다? 천황족이 가서 부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족장은 순수 혈통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어머니 쪽이 토착 세력인 혈통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배달나라가 점점 부패하고 무능해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오히려 변두리 이 부족장들이 어때요?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부족장 중에 천황의 후손이지만은 어머니 계열이 토착 세력인 이 부족장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결국은 이 천황의 자리를 어때요? 차지했다 이런 얘기. 이게 누구다? 당군 왕검이다. 그러니까 당군 왕검은 아버지는 누구고? 환웅천황이고, 그러니까 천황이고, 어머니는 누구다? 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을 신으로 섬기는 곰의 여신이죠. 그것도 그냥 숫곰이 아니에요. 안곰이. 그러니까 곰을 신으로 섬기는 또는 여신을 섬기는 그 부족의 결국은 어머니를 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로 말하면 왕위가 어디서 바뀌었다? 성골에서 진골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이 당군 왕검이 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 부패한 것을 전부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당군 왕검이 수도를 어때요? 아사달로 정하면서 뭐라고 했다? 환웅천황의 신시를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시의 예법도를 다시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신시의 예법도를 다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조선으로. 그러니까 없는 데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나라 이름을 배달해서 조선으로 바꾸고 임금의 칭호를 환웅에서 뭐로 바꿨다? 당군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1대 당군, 2대 당군, 3대 당군, 4대 당군에서 쭉 당군으로 이름이 내려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천황, 환웅이 곧 천황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천황이라고 쓰죠. 그럼 이 사람 일본의 전통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천황이 되려면 천황족만 천황이 되지 평민은 아무리 해도 천황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최근에 들어오다가는 부인은 어때요? 천황족이 아닌 사람한테서도 받아들이기는 하죠. 그러나 요 최근에 들어와서 평민에서 들어오지 다 왕족 중에서 원래 권리입니다. 평민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 법도는 옛날에 우리의 법도를 그대로 여기는 아직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순수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옛 법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 30년 전에 건너간 사람은 30년 전에 음식 솜씨, 30년 전에 어떤 생각을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적 고립이라, 섬의 역할이라 하는데, 그것처럼 오히려 이런 데서 일부가 떨어져서 일본에 나간 거는 그대로 더 원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 그런 데서 이제 당군이
들어섰다. 당군의 조선나라가 들어서고 조선나라는 예법도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나라가 들어서면서 배달나라 시대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배달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했다. 이거를 배달육이라, 이렇게 배달육이란 말 들어보긴 했죠. 지금은 책이 없지만. 못 들어봤어요? 배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걸 남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흥시대에는 문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 환단고개에 보면 그걸 갖다가 녹도문이라 그래. 녹도문. 녹도문이라는 거면 녹이라는 것은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의 발자국, 사슴의 발자국 무늬를 갖고 글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녹도문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쓰다가 이 당군 시대에 오면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가림토 문자라 그래서 오늘날 한글 원형인 38개의 가림토 문자를 만들어서 그 가림토 문자로 배달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의악을 부르고, 또 춤은 조천무를 추고, 이런 이제 제례 음악과 제례의 그 소위 제사 지내는 춤 같은 것이 나오게 됐다. 이런 이제 당군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오늘 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의 역사의 줄거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앞선 역사다. 문명의 수준도 훨씬 더 발달해 있고 시대도 훨씬 더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결국은 역사란 것은 어떠냐면 변두리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의 선진 문명이 있는데 이 선진 문명이 시간이 흐르면 중심 문명은 어때요? 점점 쇠퇴하고, 그 중심의 변두리에 있던 데가 이 중심에서 배워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더 문화의 건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집트 문명의 변방에 있던 에게 문명이 있었죠. 에게 문명이 쇠퇴하면서 뭐다? 그리스 문명이 있었고, 그리스 문명이 쇠퇴하면서 뭐가 있었다? 로마 문명이 있었고, 로마 문명이 쇠퇴하면서 오늘날 유럽 문명으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유럽에서 이게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미국으로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미국에서 요즘 또 거꾸로 어디로 이동합니까? 태평양으로 이동해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방이 항상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고 중심은 시간이 흐르면 몰락을 하는. 이게 인류 문화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했고 그것이 오히려 중국보다 앞섰지만은 이게 시간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문명이 점점 오히려 쇠락의 길을 갖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중국 쪽의 문명이 어때요? 오히려 더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등장해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중국의 한나라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등장할 때는 이미 우리 조선의 문화는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걷고 중국은 오히려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명이나 문화 수준은 우리가 높지만은 이 항상 문명이 쇠퇴할 때는 뭐가 약합니까? 군사력, 무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흥 강국들은 문명보다는 뭐가 강합니까? 경제력하고 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사군의 침공을 받게 됐다. 그 이후에는 거꾸로 이번에는 중국이 문명이 앞서고 어때요? 우리가 문명이 뒤처지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어때요? 거꾸로 문화가 역류 현상이 일어났죠. 이제는 거꾸로 영향을 받는 문화를 형성하며 했단 말이에요. 그 변환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고구려, 조선으로부터 계승한 부여나 고구려 발에 이어지도록은 우리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절대로 주체의식에 있어서는 중국과는 확실하게 다른 정통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쪽에 뒤처져 있던 이 신라는 그 문명을 중국으로 수입해가지고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주체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사대적인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가면서 어때요? 미국에 기대는 것처럼 신라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하면서 결국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힘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대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는 문화의 역수입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의
이르러 왔는데 지금은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이제는 최근에 몇십 년을 여러분들 보지만은 문명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왔어요. 우리 쪽에서 중국으로 갔어요. 우리 쪽에서 중국으로 갔죠. 이거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이 중국의 문명이 쇠락하고 유럽 문명이 발전했잖아. 그죠? 그 유럽 문명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유럽 쪽을 먼저 영향을 받으니까 그 먼저 영향을 받은 일본이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우리가 중국보다 문명이 앞서니까 우리의 문명이 어때요? 거꾸로 중국에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또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나 문명의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중국은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아직 처지죠.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배워가야 할 이런 아직은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다가 도로 흘러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다시 말하면 옛날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이제 여기서 우리의 큰 문제는 상고사 부분에서 우리의 문명이 중국과는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 문명이었다. 중국은 한족으로서 언어적으로도 뭐예요? 차이나 티베저주의고 우리는 뭐다? 우랄 알타이어주의.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의 발생의 그 출발이 중국의 한족과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즉 흘러가기도 하고 흘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많은 영향을 줬고 최근에 한 천년 이상을 어때요? 우리가 영향을 받은 쪽이 됐어요. 최근에 1000년을 계속 영향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가 중국 문명의 아류처럼 돼버렸다. 이건 그런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우리를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 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문화적, 역사적 열등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 이것은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여자하고 서양 여자하고 또는 한국 여자 어린이하고 서양 여자 어린이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거 무슨 민족 차별을 하거나 서양을 동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면 자동으로 누가 더 예뻐 보여. 솔직히 말해가 서양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이고 서양 여자가 더 예뻐 보이죠. 그 예뻐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게 첫째 하얀 피부, 두 번째가 오똑한 콧날, 세 번째가 동그란 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노랑 머리. 이게 아주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봐도 항상 예뻐 보일까 하는 문제. 누가 봐도 이것이 검은 머리나 이렇게 찢어진 눈, 뭉퉁한 코, 누런 피부보다 이게 예뻐 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멜이 이 제주도에 그 표류가 됐을 때 조선시대 기록을 한번 보세요. 아, 키도 크고 인물 잘생긴 놈들이 어디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요. 어디 원숭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표류가 돼가 이상한 짐승 같은 놈들이 왔다 이렇게 돼요. 그 서양 사람들 가슴에 보면 털이 많아요 안 많아요? 털이 많죠. 얼굴 생긴 거나 이런 거 보면 영 짐승 같죠. 사람 안 같죠. 그 왜 우리는 서양 사람이 보면 짐승 같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 더 예뻐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런 인생이 생겼을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다를지 몰라요. 현재 저만 하거나 저 주위에 있는 우리 세대는 저보다 좀 앞서까지는 어떠냐 하면 어릴 때 다시 말하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들이 갖고 놀았던 모든 인형이 영향했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봤던 인형이 노랑머리죠. 파란 눈, 동그란 눈, 오똑한 코, 하얀 피부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보니까 그게 눈에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과 비슷한 사람이 뭐로 보인다? 예뻐 보인다. 자동으로. 그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우리의 옛 역사, 다시 말하면 배달시대의 역사,
단군 조선 시대의 역사, 부여 시대의 역사, 고구려 시대의 역사가 다 소멸해버렸어요.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하면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왕조가 바뀌었으면 어때요? 그게 고스란히 남는데 이게 이민족이 와서 없앴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그냥 아주 막 멸족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가지고 중국 내지로 흩어버리고 평양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역사책을 일절 하나도 없이 다 불살라버렸다. 그런데 발해가 건국되면서 그 사료를 기초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다 어때요?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역사를 배달시대나 조선시대나 다시 말하면 부여나 고구려 역사를 그래도 일부 10분의 1로 추각해서라도 다시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발해도 이민족에게 멸망했죠. 특히 이것은 막 깡그리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역사의 계승은 누가 했어요? 우리는 신라가 했잖아, 그죠? 그럼 신라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무슨 배달시대, 조선시대, 부유시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신라에는 고구려 시대 역사도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웠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 역사가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옛 역사가 깡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고려는 발해 유민들이 일부 들어왔고 또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는 역사적 사료는 없었지만 전해 듣는 얘기를 갖고 어때요? 옛 역사를 그래도 많이 기록을 또 다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건 다 언제 거다? 고려 시대 거예요. 그 일련의 삼국유사에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고 이승우의 제왕문계도 남아있고 요즘 지금 나오는 환단고기도 그것을 처음 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고려 시대 사람. 고려 시대에 위작한 게 아니라 고려 시대에 그나마 아는 사람들, 구전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었다. 이런. 그런데 고려가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싸우면서 멸망했기 때문에 원나라의 탄압이 극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나라가 쇠약하자마자 공민왕이 어때요? 바로 복귀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자발적 사대를 한 거예요. 자발적 사대가 중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 사대라는 것은 유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교는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사상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미 접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대한 국가고 역사가 오래됐고 다 사상적으로 뛰어난 국가고 우린 변방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예를 취하는데 옛날 역사 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그 고기를 보니까 역사가 어디가 더 길다? 우리가 더 길어. 문명도 우리가 더 높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만약에 중국 명나라에서 하면 큰일 난다. 이게. 큰일 나. 그래서 이걸 전부 검서 목록으로 정해가지고 유통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아주 시골에 낙향에 사는 선비 몇 명이었대요. 그걸 몰래 서로 전해주면서 이렇게 했지 싹 다 검서 목록으로 정해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는 싹 없어져 버려요. 거기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검서 목록에 속했던 거 일부 어디 숨겨져 있거나 규장각에 있거나 다 뽑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 손으로 기록한 우리의 역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럼 우리의 역사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발전도 없었고 그러니까 남은 책이란 거는 지금 삼국사기하고 어때요? 삼국유사도 제대로 초기에는 대접 못 받았잖아, 그죠? 삼국사기하고 몇 개밖에 없었다. 근데 삼국사기란 건 다 언제 시대 이후 얘기야. 삼국시대 이후 얘기란 말이야. 그럼 삼국시대 이전,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가 있으니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기록됐든 안 됐든 고구려, 백제, 신라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러면 고구려 이전 부여, 조선, 배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 역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대학이 생기고 역사학자가 생기면서 일본의 교수님의 조선시대 서울대학교 생기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다 누구였을까? 일본 사람이지. 교수 자격 있는 사람 일본 사람, 학생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학생들이 그 사람한테 공부해가 박사학위 따가 그 다음에 누가 선생했다. 우리가 선생했다. 그 교수의 합격 사인을 한 논문을 써야 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증주의. 역사는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증주의를 해야 된다. 어떤 기록이나 문서나 확인해가 역사를 해야 된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역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거나 그러면 그걸 한번 연구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 남아있다? 중국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찾아가지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역사의 편린을 찾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들 국사 배울 때 국사에 임진왜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나오고 도쿠가와 얘기도 나오지. 그 조금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역사 국사책 중에 근세편 중에 거기 임진왜란의 일본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일본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 역사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본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찾아보니까 고려 말에 외구가 침입했다는 기록이 좀 있고 조선조에 임진왜란이 와서 일본 사람이 침입했고 어떻고 저떻고 기록이 있다. 그걸 가지고 일본 역사를 만들면 일본 역사가 좋은 역사가 될까 나쁜 역사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 좋은 역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것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아니야. 그지?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삼국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는 소설 삼국지 말고 그 삼국지에 오나라는 강남에 있었단 말이야. 총나라는 서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위나라가 어디 있었다? 동북 쪽에 있었단 말이야. 위나라가. 그러니까 삼국지 안에 위나라, 삼국지 위지, 위나라 역사 속에 거기 보면 그 위나라 동쪽에 있는 동쪽 오랑캐에 대한 기록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위지 동의전이란 말이에요. 동쪽 오랑캐에 대한 기록이 남아요. 그걸 딱 뽑아가지고 어때요? 아, 거기 기록된 걸 보고 우리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가 우리 옛날 역사들을 복원하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까? 형편없는 역사가 될까? 형편없는 역사가 되겠지. 이런 거를 전부 중국 책에서 뽑아가지고 거기 기록된 편린들을 모아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고사를 정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갖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거나 배우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중국의 역사의 변방사, 문화적 열등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형 얘기를 한 게 바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민족적 열등, 문화적 열등, 역사적 열등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고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학교 교육에서는 왜 바뀔 수가 없느냐? 그 선생님의 제자가 또 선생님이 되고 그 선생님의 제자가 또 선생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바뀌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뀌기 어렵고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생 역사 교과서를 다 쓰고 내가 쓰면 검증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주지. 그 자격 있는 사람만 써야 검증을 해주고 그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물줄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학문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한계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고사 부분에 아직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유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고 이 상고사 부분이 정립이 돼야 우리가 중국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문화적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더 낫다든지 이런 얘기 우월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무의식 세계에 깔려있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